자, 갈태 감독의 첫 번째 트로피. 네. 트로페 대 샹피용.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좋았어요. 음. 일단 결과는 4대0이고요. 맞아요. 대승이었죠. 네, 지난 시즌에 좀 아쉬움을 느꼈던 파리 팬분들에게 일단 새 시즌을 기대케 만드는 포인트가 좀 많지 않았나.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메시를 바라보시는 팬분들도 꽤 흡족하게 볼만한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제 또 리오넬 메시 아주 대단한 팬으로서 또 현지에서 메시의 골을 직관하셨고. 아, 그렇죠. 말라가한테 골 넣었다 그랬죠 그때. 네, 맞아요. 네, 저기 존나 멋있게. 근데 너무 멋있게 넣어서 반하셨다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오넬 메시는 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네. 잘 못했어요. 아무래도 메시가 그동안 보여준 플레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기에는 기대치가 만났지 좀 있어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뭐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에도 얘기를 했었고 뭐 공수 밸런스 얘기도 짚어드린 것처럼 메시가 활약할 수 있을 만한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걸 다 깨부수고 활약했었던 게 메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 트로페 대 샹페용 내용을 이렇게 조금 보고 나서는 새 시즌의 리오넬 메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팀적인 경기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 간바오사카전 끝나고 일본 투어 마침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할 때 팀 전술을 좀 짚어드렸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일단 간바오사카전과 라인업 자체가 아예 똑같았고 네. 이번에는 음바페가 선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가이테 감독은 계속 백스리를 플랜 A로 쓸 것이고 그리고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후방 빌드업을 되게 유연하게 쓰기 때문에 마르키뉴스의 전진 그러면서 비티냐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3-2-5와 2-2-6으로 가는 유연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좀 드렸죠. 네. 그런 포인트가 이번에도 좀 잡혔었고요. 자, 주목할 점은 이제 메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메시가 가짜 9번 역할입니다. 네이마르와 이제 사라비아는 중앙 침투를 선호하는 윙포워드 역할인데 그렇죠. 좁히죠. 이 두 그렇죠. 선수는. 그러다 보니까 메시가 이제 내려와주면서 공간을 창출해주고 또 이들에게 연계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자, 가짜 9번. 사실 가이테 감독이 이전에 닐과 니스를 이끌 때 주로 이제 4-4-1을 썼었는데 4-4-2 혹은 4-2-3-1입니다. 투톱에 한 명이 세컨톱처럼 내려와주는데 이 세컨톱에 서는 선수는 수비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짜 9번이잖아요. 가짜 9번이기 때문에 최전방보다는 세컨톱의 성향을 더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메시 선수의 역할 자리인데 수비 부담도 메시 선수가 덜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면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도 메시가 가지고 있는 수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메시라는 선수 자체가 활동량이 엄청 많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있는데 배려를 해줘야죠. 네. 근데 이 가짜 9번 자리에서 메시 선수는 오히려 수비 부담은 덜하고 네이마르랑 사라비아가 내려와서 5-4-1 형태를 꾸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 선수는 오히려 공격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공격에서의 어떤 폭발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메시 선수가 이제 내려와주고 네이마르 사라비아 안쪽으로 좁히고 또 3-2-5기 때문에 윙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와주는 선수 입장에서는 전방 쪽으로 패스를 줄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 메시 선수가 그래서 자유자재로 전진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대신에 딱 하나 이 팀에 오게티가 있다고 한다면 수비가 좀 걱정스러워요. 네, 아직 그 수비진 간의 라인이 좀 안 맞거나 잔실수가 있는 모습들. 이번에 낭트전은 사실 킴펜베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프리시즌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 어쨌든 백스리 해주는 경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네이마르랑 사라비아가 내려와서 5-4-1 형태를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메시는 계속 가짜 9번을 뛸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측면에 음바페가 선발로 나왔을 때 이때는 어떤 식으로 또 네.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왜냐면 음바페는 개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수비할 때 내려오기보다는 전방에 남아서 역습을 본인이 주도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컬러가 조금 더 잘 맞다고 그게 생각도 맞죠. 들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측면에서 내려와 주는 게 네이마르 사라비아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5-4-1의 형태가 자칫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도 가이테 감독의 파리가 과연 수비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확히는 이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 밸런스 맞추는 게 지난 시즌 파리 제일 중요했거든. 그게 이제 트로페 데 샹피용 이후에 본 시즌에 들어갈 때 있어서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공격진은 어쨌든 가짜 9번 성향의 선수들이 메시 이외에도 사실 네이마르나 사라비아가 내려와도 문제가 없고 전방 쪽에 볼을 어떤 패스 옵션에 늘려주는 윙백의 기동력도 훌륭하거니와 여기에 더해서 측면 쪽으로 깊이 전진하고 크로스 컷백 혹은 뭐 뒷공간 스루 패스로 걔가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선수들의 창의성이 많이 좀 도드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변수는 공격보다는 수비가 아닌가 싶다. 네. 그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전체적인 경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또 리오넬 메시가 수상을 했고 맞아요. 저희가 또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리오넬 메시가 이제 다음 시즌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메시가 이날 경기에서 잘한 부분이 항목 네.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움직임과 기술, 가짜 9번 소화를 매우 잘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메시는 이 역할 하는 데는 뭐 네. 도가 이미 트지 이거는 않았나. 이미 텄죠. 근데 네. 뭐 보면 볼수록 경이롭다. 또 한번 경이로운 어떤 폼을 보여줬는데 뭐 터치, 드리블, 연계, 패스 우리가 아는 메시 그대로의 모습이 당연하게 나왔고요.
있고요. 자, 전진 패스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메시가 뭔가 동료들과 합이, 물론 이것도 감독의 어떤 부분 전술의 문제겠지만 합이 잘 안 맞아서 패스가 좀 짧다는 느낌이 많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동료에게 도달되지 않고 도달되더라도 좀 끊기고 아니면 뭐 템포가 안 살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냥 패스 메시한테 공 주면 어떻게든 전진 패스가 뿌려졌어요. 근데 이 팀에 그런 게 있어요.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 이 선에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원하는 것도 저는 비슷한 이유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메시 선수가 이미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팀으로서는 매우 든든하게 지금 상황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 자, 그리고 적극적인 압박을 수행했는데 이거 메시 팬분들이라면 공감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간만큼이나 메시 선수가 되게 많이 압박을 했습니다. 코파 때도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 약간 그 코파 델레이도 코파 그 아메리카도 결승이니까.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트로피 대 샴피온 경기였는데도 메시 선수가 되게 전방 압박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은 메시가 컨디션이 좋구나. 네. 바짝 섰구나. 왜냐면 압박을 할 때 사실 압박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순간적인 가속력인데 그쵸. 메시가 그거 되게 잘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압박도 되게 효과적으로 더 발동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메시 선수의 컨디션이 지금 좀 좋은 편이다. 11월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지금부터 이렇게 좋은 폼을 가지고 쭉 유지를 해주면 진짜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번 월드컵의 네. 아르헨티나 대표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거든요. 일단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의 리스크라고 생각했었던 건 감독이었어요. 사실 저는 산파올리가 뭐 세비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서의 산파올리는 저는 완전 낙제라고 봤거든요. 그때는 그랬죠. 네. 근데 어쨌든 스칼로니라는 좋은 감독이 왔고 그래서 리오넬 메시 또 이제 이름도 리오넬 스칼로니야. 맞아요. 또 똑같아. 이름이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메시랑. 맞아요. 그래서 잔루이지 부폰과 잔루이지 돈나룸마처럼. 네, 잔루이지 부폰 삼아. 네. 그러고 이탈리아 유로 우승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감독이 또 와서 팀을 잘 꾸렸기 때문에 코파에 또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이런 메시가 정말 영원했었던 그 국가대표로서의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하나는 들었고 맞아요. 이제 정말 최종 목표가 월드컵이 될 텐데 결국은. 지금 월드컵까지 가는 과정 어쨌든 프리시즌에서는 메시 선수 폼이 굉장히 좋았다. 맞아요. 기대가 되는 건 역시 유로 이전에 이탈리아도 계속 A매치 무패를 쭉 이어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본선까지 쭉 그러면서 우승까지 했죠. 아르헨티나도 지금 A매치 무패가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그것도 있기 있었네. 때문에. 피날리시마도 있었네. 맞아요. 그 중간에 우승도 했었죠. 그래서 월드컵 직전까지 무패 기록도 이어가고 분위기도 잘 유지한다면 역시 주목할 수 있는 팀이 아닌가. 물론 뭐 브라질, 프랑스 같은 유력한 우승국들이 있기 때문에 우승까지는 굉장히 쉽진 않아. 험난한 여정이 예고는 되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이 좀 아닌가 싶고 어쨌든 메시가 개인 컨디션은 좋아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이마르하고 호흡이 좀 잘 맞는 모습들. 뭐 당연히 잘 맞지만 물론 이제 MSN에서 S는 빠졌지만 네, 그 S는 이제 남미로 갔지만 어쨌든 MN의 호흡은 역시 척척 맞았다. 키패스 주고받고 네이마르 침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이마르 역시도 폼이 좀 좋아 보였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앞으로 네이마르가 잠부상만 없다면 네. 계속 좋은 폼을 좀 이어주기를 역시 희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시는 이제 한 골을 득점했는데 남다른 경기 영향력을 인정받으면서 트로페 대 샹피용의 MTM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메로메드 매치도 선정이 됐고 어쨌든 갈티에 감독 체제 하에서의 첫 번째 트로피도 들어올렸고 자, 이제 또 하나 의미 있는 기록이 있어요. 역대 축구 선수 중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가 다니 알베스죠. 43개. 야, 졸라 많이 예. 들었네. 물론 이제 뭐 해외 기사도 가끔 바르셀로나 측 보도에서 44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를 43개로 꾸린 이유가 그 기록상에 어느 정도 좀 공신력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스코카. 예, 네. 그렇죠. 이제 축구 통계 사이트죠. 근데 스코카에서 다뤘던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구글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알베스의 트로피를 44개라고 썼던 해외 기사보다 43개라고 쓴 해외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쪽으로 네. 따라가는 게 그래서 맞으니까. 스컵카 그리고 해외 기사의 수가 많은 점에서 이거는 43개가 맞겠구나. 그래서 43개라고 기준을 잡았고 메시는 모두 입을 모아서 41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죠. 예. 근데 메시가 지금까지 들어올렸던 그 트로피 횟수들을 알베스와 비교해보면 메시 바르셀로나에서 35개 들었고요. 네. 자,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린 거죠.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U20 대표팀에서 월드컵, 그 U20 월드컵 1개,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도 칩니다. 맞아. 이게 베이징 올림픽이죠. 네, 그래서 1개,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2개,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이번에 그 피날리시마. 피날리시마. 이게 그 남미 유럽 컵 오브 챔피언스가 사실 공식 명칭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2개가 있고 알베스는 43개인데 근데 알베스는 엄청 많네. 엄청 많아요. 일단 그 브라질 바이아에서 1개, 그 세비야에서 5개.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23개. 23개 여기도 많이 들었네. 이때 바르셀로나 너무 전성기였으니까. 네, 그리고 알베스는 또 이제 팀도 많았죠. 유벤투스도 맞아요. 갔었고 파리도 갔었고 파리에서 5개. 상파울루도 있었고 1개, 브라질 U20 월드컵 1개, U23 월드컵 올림픽 금메달 1개, 브라질 대표팀 코파 아메리카 2번에 컨페더레이션컵 2번까지 4번이니까 이제 메시가 2개 남았거든요. 앞으로 파리에서 좋은 폼을 이어가면서 이거를 넘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올 시즌 리그왕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있죠. 근데 사실 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네. 왜냐면 알베스가 여기서 기록을 더 추가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메시가 향후에 몇 년을 더 뛰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약간 그거 있잖아요. 월드컵으로는 물론 시기상 이게 넘는 건 어렵겠지만 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월드컵도 추가가 됐거든요. 추가가 되면은 진짜 리오넬 메시는 참 대단하죠. 좋아할 만하다. 네. 저는 메시를 또 엄청나게 좋아하기 맞아요.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메시가 지금 프리시즌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파리 생제르맹도 경기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시즌 조금 답답하셨을. 예를 들면 뭐 파리쿵님이 또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약간 좀 기존에 느꼈었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